예, 반야심경과니까야 저기 무아론에 이어서 그 무아론에 포함된 인식과 결단의 주체로서의 나를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무아론, 무아에서 이 아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보통 아트만, 영혼이라고 보면 되죠. 나에게 자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우리는 생물학적 원리로서의 나, 인식과 결단의 주체로서의 나, 이것과 이 영혼을 혼동하기 때문에, 자, 이런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나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식으로 혼돈하는 거죠. 무아론에서는 이 자아가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도대체 인식과 결단의 주체로서의 나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자, 무아론에서 영혼 유사의 아트만이 없다는 게 결론이고, 별로 크게 논쟁할 거리가 없죠. 그 인식과 결단의 주체로서의 나, 그리고 아트만으로서의 나가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살아있는 인간의 인식과 결단의 주체로서의 나, 그런 것까지 섞여가지고 논쟁하기 때문에 혼돈 상태다. 또 경전에서 그러한 자기를 구성하는 오원은 없거나 나가 아니다, 이런 명시적인 규정까지 뒤섞여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논쟁이다. 자, 이렇게 문제가 섞인 이유로는 나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현실의 생명체로서 이 생명체인 나를 생각하게 하고, 여러 선택 가능한 행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는 주체로서의 나는 있다고 누구나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니까 무아론이 믿기 힘들게 됐죠. 자, 이러한 결정의 주체로서의 나는 서양 철학상 가장 논쟁이 되고 있던 자유의지의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이 논쟁의 벽을 뚫으려면 철학의 벽을 뚫어야 되고 불교까지도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전, 붓다의 말씀만 가지고는 논쟁을 해결하기 힘들다. 자, 깨달음의 길을 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말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도로 현대의 지식체계와 사실에 대한 정밀도가 높아져서 이런 공부를 하지 않고 대답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듯이 의문을 표하는 사람을 미련하고 무식하며 무명의 껍질에 쌓여 삿된 소견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폄하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불교 내에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치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막연한 생각으로 이런 인식과 결단의 주체를 참선과 명상의 대상으로 삼으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소위 최상승선, 여러분들도 한 번씩 봤죠. 이먹고 시신마, 이게 뭔고, 이런 화두가 유행합니다. 최상승선이라는 이름하에 우리 눈을 감고 나를 이끌어가는 게 누군가 생각해보면 머릿속에 한 점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순히 참선과 명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인식과 결단의 주체로서의 나라는 것은 이 인간으로 생존하기 위한 생물학적 구성 원리, 필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뭐 이를 나라고 부르기는 하지만은 불교의 무아론과는 관역이 다릅니다. 자, 영국 철학자 루카스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의식을 가진 존재가 그 의식을 안다는 것은 그가 그것을 안다는 것뿐만 아니라 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또한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렇게 계속 반복되죠. 이런 의식을 가진 존재는 외부의 물건을 자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각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그 존재를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없다는 데서 의식의 역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이야말로, 자기 인식, 의식의 신비를 헤매는 열쇠다. 자, 일리아 프리고진 노벨 화학상 받은 분이죠. 자, 자기 조직의 능력을 가진 산일 구조, 디시페이티브 스트럭처에서 피드백과 자기 연결을 보여줍니다. 이러면은 무생물이 생물을 통하여 의식체라는 복잡성과 자기 조직을 갖춘
위쪽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자연적인 과정이 있는 듯 하다라는 정도로 결론을 냅니다. 자, 루카스의 말과 같이 자기가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그 생각하는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므로, 그 생각하는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므로 끝없는 순환을 이야기하고, 이런 순환은 두뇌가 감당할 수준까지 생각한 이후에 아마 더 이상 인식할 생각하는 자기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죠. 자, 이 자기 인식을 좀 더 보면은 실제적인 문제로 보자. 붓다가 온으로 분할한 모습을 보여준 우리 인간의 모습은 과연 제대로 된 분할인가 하는 좀 근원적인 의문도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자, 물 분자를 수소와 산소로 나눠준 것에 불과한가? 뭐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즉 온의 구성인 색, 그리고 수상행식, 마음은 이미 그 자체가 합쳐질 대상의 성질이 들어가 있죠. 일반적인 창발 현상, 창발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그 창발이 생기고 나서는 그 이전의 조합이 뭔지는 잘 알 수가 없게 돼요. 알 수 있다는 것은 구성 성분을 다 알아서 합칠 수 있다는 건데, 창발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유전자나 분자들이 합쳐진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작용을 하는 기능 단위로 분야한다. 그래서 완전히 없던 기능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기능들이 합쳐진 인간, 이거는 생명체를 유지하는 기능을 본질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생명현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유지기능의 하나로서 인식과 결단의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만 판단하면 되죠. 일반 동물들에게는 자기 인식이 없다, 뭐 이런 말을 해주는데, 지금 우리가 동물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몰라요. 즉 개가 왜 사는지 뭐 그런 주장도 생각하고 있다, 그런 주장도 있지만은 사실 그걸 알 수가 없죠. 다만 인간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을 표준으로 보죠. 그래서 이 개념은 인식과 결단의 주체로의 이 개념은 생명체가 조직되는 원리로서의 개념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생명이 완성되면서 이런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이걸 무아론이나 유아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갓 태어난 아이는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거울을 보거나 부모와의 계속적인 접촉에 의해서 자기 개념이 발생한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 세계를 인식하는 정신, 그거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 세계를 인식하니까 그걸 인식하기 위해서 내면을 들여다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인식이 잘 안 되죠.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구나, 이런 걸 지켜보는 연습도 해보고, 이런 실험을 통해 자기 인식은 순환 구조에 빠집니다. 자, 자기 인식하고 의식은 구별해야 된다. self awareness 그리고 consciousness. 의식은 자기 환경과 몸과 생활 양식을 아는 것이고, 자기 인식은 그렇게 아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인식의 주체로서의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아는 문제는 결단의 주체로서 나를 언급할 때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의식은 육체와 정신의 결합으로 자발적인 의식이 나타나는 측면을 살펴보게 되죠. 자, 그래서 뭐 좌뇌와 우뇌 잠깐 예를 들어보면, 한쪽의 뇌가 의식하고 몸을 관리하는 동안 또 하나의 뇌는 그런 기능을 지켜본다. 우리 평소에는 그 합쳐져 있어서 잘 모르는데 인식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자, 그냥 꿈을 보죠. 꿈을 꾸는 뇌를 지켜보는 자아를 느낄 수 있다. 분명히 우리가 꿈속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데 그거를 또 지켜보는 나가 있는 경험을, 꿈을 꾼 적이 많을 겁니다. 자, 이때 어느 것이 진정한 자기 자신인가? 극도의 힘든 상황에서 느껴지는 나와 또 다른 나는 참으로 이상하죠. 아주 아플 때 아프다고 느끼면서 누워있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또 다른 나가 있는 경험도 있고, 이런 논리적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뭐 외계인인가 귀신 홀령이 지켜본다 뭐 이런 말들을 하죠.
이 어느 게 진정한 나인가? 결론적으로 이 둘은 동일한 나이고 평소엔 합쳐져 있지만 분리된 것처럼 보일 뿐이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기능. 그래서 두 개의 나가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 내가 또 좌와 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보를 받아들여 정보를 종합평가해서 어떤 행위를 할지 이런 거는 단순한 인식의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죠. 자, 정보 입수 지금 세 단계로 나눴는데 정보 입수, 판단, 행위하기로 한 결정. 자, 입수의 문제는 불교에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니 비슬신이로 색성향 미촉법을 받아들인다. 자, 아니 이거 뭐 외우기 쉬운 게 뿌리니까 우리 몸에 몸을 받고 있으니까 눈, 귀, 코, 입, 혀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 색성향 미촉법은 경계다. 즉 우리 몸과 여기가 뿌리가 박혀 있는 육근이고 자 대상이 있으면은 이 대상과 합치하는 대상을 보려면 우리가 색성향 미촉법 빛이나 냄새 소리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이죠. 육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받아들인 정보를 인식하는 것은 육식이다. 자 여기 눈, 귀, 코 이런 걸로 받아들인 가지고 두뇌에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받아들인 정보를 알게 된다. 이게 뭐 산이다, 뭐 들이다 알게 되는 것이 육식이죠. 그래서 거기에 식자를 붙여서 안식은 눈으로 받아들여서 알게 되는 거, 뭐 이식은 소리를 들어서 알게 된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종합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의식인데 이 의식은 다른 오식과는 좀 다릅니다. 즉 다른 오식이 받아들인 아니, 비설, 신, 식을 종합하는 기능도 있다. 의식은. 그래서 의식이 종합하는 기능을 발휘할 때 그걸 사고 혹은 분별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근데 결정 혹은 결단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불교에서는 명시적으로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일체 유부에서 5.2.75법으로 다른 말을 분류해서 우리 세상의 모든 걸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모든 거죠. 몸과 정신에서 생겨난 이 결단과 유사한 것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아비달마의 주 내용이 심리적인 것이고 결단의 주체로서의 자기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실행을 해내는 것이 주체의 의지다. 자, 여기 자기라는 것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뜻한 바를 지음 또는 마음먹은 것을 행함 뭐 이런 두 가지 의미의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결단의 주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비달마 중에서 욕, 자기, 신 이런 것들을 뭐 그런 요소로 들 수 있는데 이것들이 의지의 일부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지금 인간의 의지란 단일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단순히 심리적 분석을 해가지고 표시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오히려 다른마적인 분류보다 온에서의 행, 진짜 저번에 설명할 때 재반 심리 현상이라고 했죠. 즉 수와 상과 식을 뺀 재반 심리 현상. 이 심리 현상 중에서도 각종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보존하기 위한 의지에서 나온 거다 해서 제가 이걸 의지로 번역하자, 의지로 표현하자고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의지나 결단은 이 행밖에 들어갈 곳이 없고 그럼 다른마의 분류에 의해서도 그렇게 의지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산스크리트로 상카라, 업을 만드는 행위, karmic activities 그리고 volition 뭐 이런 영어로도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의지가 인간을 구성하는 온의 하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 이 모든 것이 의지의 발로라면은 이건 어디서 생긴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는 자유의지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근데
자유의지의 문제까지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철학적인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는 문제는 생략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자유의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